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시황보다는 책 소개를 좀 할까 하는데요. 사실 그 책 이야기를 하면 회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세요. 그 뭐 시황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더 좋아하시는데, 최근에 제가 통화를 회원분들과 하면서 느꼈던 게, 지금은 심리가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요 정도의 책을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사실 책 소개가 사실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매우 어렵고, 왜냐면 어떤 그 사람마다 그 상황에 맞는 그 중요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때 때가 맞는. 근데 이게 내가 느끼는 감정에서 이런 책들이 좋았지라고 설명해도 상대방은 전혀 느낌이 안 오는 어떤 그 순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은 심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 세 권의 책을 좀 이야기를 해보는데, 일단 책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책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사는 거. 책을 사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읽을 때도 꼭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뭐 만 얼마 혹은 뭐 2만 얼마라는 돈을 주고 일주일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 다 읽고 나서라도 꼭 전체 뭐 전부를 다 이렇게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단 책 읽는 것이 우리 학창 시절 때 시험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가 아니고 단 하나의 문장이라든지 혹은 하나의 단어만 이게 딱 저에게 어떤 느낌을 준다면 그것으로 저는 돈 값어치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예전에 제가 책들을 읽었을 때 가장 의미 있게 느꼈던 단어가 포커스라는,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거든요. 한때는 그 집중에 한번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책도 이렇게 읽어보고 나서 뭐 하나의 단어든 하나의 문장만이라도 나한테 도움이 됐다 이러면은 책을 다 안 읽더라도 책한테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새로운 책을 사서 또 습득하고, 시간이 지나서 예전에 샀던 책이 또 손에 가서 읽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책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 책, 사실 책은 뭐 읽으면 되는 거긴 한데, 저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직원분에게 가치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PER로서 가치평가를 하는 방법, 혹은 재무제표로 아주 간단하게 암산으로 이제 가치평가를 하는 방법, 혹은 뭐 현금 흐름을 통해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 할인율을 어떻게 활용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ROE를 통해서 뭐 PBR을 통해서 뭐 가치평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분명 저도 다양한 가치평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들을 아는데, 그리고 이것은 더하기 빼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얼마가 적정한 주가이고, 얼마면은 뭐 매도해야 되고, 얼마면은 뭐 사야 되고, 이런 어떤 숫자가 딱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런 어떤 통계들이 과거를 백테스트 해봤을 때 확률이 꽤 높았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특히 저에게는 ROE를 활용한 가치평가가 저는 좀 잘 맞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알면서도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죠. 분명히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하락해서 계속 상승 여력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뭔가 손이 안 가요. 오늘 제가 카페에다가 이야기했던 거는 뭐 LG전자인데요.
어, 저는 LG전자라는 이 좋은 회사를 좀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특히 최근에 계속 하락하면서 아 이제는 진짜 관심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진지하게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가격이면 굉장히 싼 가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상승 여력도 한 50% 정도 이상은 한 15만 원까지 가도 뭐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안 나가요, 잘. 손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어,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가치 평가로서의 숫자는 확인했고 이때 매수하고 언제 오를지 모르겠지만 한 2년, 3년 정도 안에는 원하는 기대 수익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만 잘 안 돼요. 그게 결국에는 심리에서 부딪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리. 근데 이 심리 관련된 책들이 아까 제가 여러 개를 이렇게 나열했지만 사실 초창기 때는 이런 심리 책들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정말 좋은 책은 심리 투자 법칙이나 이렇게 심리에 대한, 그러니까 주식 초보자분들이 읽기에 좋은 책은 요 두 권이라고 보고, 주식을 좀 오래 하고 나서 아 뭔가 좀 발전이 없을 때 읽으면 좋은 책이 저는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투자에 대한 생각은 저도 최근에 윌라 오디오북으로 다시 또 이렇게 속도를 한 0.8배 정도로 낮춰서 다시 듣고 있는데 여전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어렵지만 와, 굉장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을 제가 주변에 좀 권하다 보면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파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순서를 기본적 분석 혹은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심리 공부를 심리책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에서 경력이 이렇게 좀 쌓이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런 어떤 시간이 흐르잖아요.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때 다시 한번 심리책을 또 꺼내 들게 저 역시 꺼내 들었던 것 같고 그런 순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심리책부터 읽어버리면 이게 의미 없다라는 생각에 나중에 잘 안 보더라고요. 근데 일정 부분의 어떤 좀 공부가 된 다음에 심리책을 보면 그때는 좀 확실히 와닿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또 심리책을 또 볼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것들 순서를 좀 해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LG전자 같은 경우에 어떤 느낌, 이게 왜 손이 안 나갔냐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회사의 실적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계속 오르거든요. 이렇게. 목표 주가는 계속 올라요. 확정된 실적으로의 목표 주가는 오르고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정된 실적들은 괜찮아지는데 컨센서스들이 잘 안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컨센서스까지도 이렇게 오르면 상당히 좀 마음이 편할 텐데 어, 컨센서스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제 손이 안 움직이는. 근데 확정된 실적으로만 봐도 이미 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요럴 때 계속 지켜보다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럴 때 음, 아주 조금이라도 보초병을 세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미넨지라든지 지금 보는 화면은 이제 월간 차트입니다. 미넨지 혹은 노바렉스라는 회사에 보초병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 보초병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이걸로 뭐 수익을 보겠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으로 표현하면 제가 집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보유하고 있으면 집이 오를 거라는 뉴스만 자꾸 귀에 들어와요. 근데 제가
집이 없으면 떨어질 거라는 어떤 뉴스만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꾸 편향된 어떤 정보만 이렇게 오는 게 느껴져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편향을 좀 깨기 위해서 일정 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보초병,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타진 매수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비중을 아주 작은 비중을 실어서 조금 편향을 없애기 위해서 보초병을 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초병을 세울 때마다 제가 회원분들한테는 다는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너무 많은 종목들을 회원분들이 보면 정신 없을까 봐. 근데 저의 개인적으로는 보초병들을 좀 세우고 그 정보들을 좀 객관적으로 좀 듣기 위해서 보초병을 세운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보유 효과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홈쇼핑에서 이 물건을 사서 만족하지 않으면 100%뭐 며칠 안에까지는 뭐 100% 환불해준다. 뭐 이런 광고를 내잖아요. 그럼 근데 실제로 이런 광고에서 실제로 구매한 사람들이 환불하는 확률이 제가 예전 기억인데 하여튼 한 자리 숫자였던 것 같아요. 몇 프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게 좋아 보이는 보유 효과라는 게 발생하는 그것을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로 보유 효과라는 게 있어서 내가 보유한 회사가 좋아 보입니다. 계속 좋아 보이고 나쁜 뉴스들이 안 나와요. 잘 안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실적이 변해서 목표 주가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무시하게 돼요. 어떤 그런 어떤 것들도 좀 이 책을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요 책 있잖아요. 그 주식은 심리다라는 책에서 조금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사후 편향, 결과 편향이라는 것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이 있어요. 어떤 모임에서 제가 주식 투자할 때는 냉소적인 분들은 조금 주식이랑 성향이 잘 안 맞지 않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 명이서 이제 어떤 여러 명이 이제 하나의 모임인데 내일 놀러 가려고 할 때 누군가가 야, 우리 내일 바닷가로 놀러 가자. 그러면 누군가는 좋은데 우리 회비 얼마 거둘까? 어디로 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꼭 이 중에 한두 명은 내일 비 온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분위기 좀 사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진짜로 내일 여행을 갔는데 비가 오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봐, 내가 비 온다고 했잖아. 가지 말자 했잖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결과지향적인 것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과정이 무시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황 방송이 특히 그래요. 주식 시장에서의 시황 방송이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대신 장 끝나고 하는 거죠. 오늘은 어떤 뉴스로 인해서 주식이 올랐다 떨어졌다를 얘기하거든요. 상당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당장 내일 똑같은 이슈가 발생했고 그러나 주식이 오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 편향적인 사후 편향적인 어떤 내용이에요. 투자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거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책에서도 이제 나와 있지만 11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이 정리가 괜찮았는데 재무부 장관, 미국의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루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해도 성공할 수가 있고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도 실패할 수가 있다. 잠재적인 실패 가능성은 언제나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더 깊이 생각하고 결정할수록 결과가 좋아진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사람들은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저는 이게 상당히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과정들이 결과 편향, 사후 편향의 패턴으로 너무 오래되면
오래 생각하지 않고 과정을 무시하게 되는 이런 이런 좀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저는 주식 투자에는 특히 사실 결과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결과에서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의 어떤 진지함, 고민에서 그 결과가 더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책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의 작은 바람은 저희도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떤 무언가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저희는 저희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결과가 아닌 결과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만 결과가 아닌 과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사실 뭐 좋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사실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심리들 여러 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딱 결과에 딱 집중하기보다는 과정에 조금 더 포커스하고 시간을 보내고 고민하는 그리고 저희 역시 그런 과정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뭐 이 정도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예, 최근에 뭐 시장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어떤 뭐 다양한 이슈가 앞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거는 그러니까 유로가 이제 약간 하방을 좀 잡은 것 같다. 그러니까 유로가 상승하면 코스피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더해서 유로가 상승하면 인덱스가 빠질 가능성이 높고 중국 위안화도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더해서 한국 원화 역시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코스피 지수의 어떤 상승,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의 어떤 증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은 심리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좀 보면서 주식을 투자 비중을 확대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좋은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심리보다는 그냥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그냥 과정에 집중하시는 어떤 투자자가 좀 되셨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